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선 전 국민적 공분과 배신감을 증폭시켜온 개그맨 박수홍과 친형 부부 간의 패륜 법정 공방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격렬한 정점에 이르렀다. 그것은 혈육의 배신이 낳은 비극의 무대였으며 숨막히는 긴장과 분노가 교차하는 폭풍의 한가운데였다. 그날의 법정은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었다. 검찰이 박수홍의 30년 연예 활동과 청춘의 결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횡령한 금액 6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대해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무거운 탄식과 함께 마침내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싸늘한 시선이 교차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은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으로,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파괴를 초래했음을 법이 인정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가장 견디기 힘든 충격은 피고인석에 앉은 박씨 부부의 지독하리만큼 일관된 태도였다. 그들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오직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자기 연민의 눈물일 뿐, 단 한 번도 피해자이자 혈육인 박수홍에게 향한 진심 어린 사과나 뉘우침을 담고 있지 않았다. 횡령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도 가족 대리인이라는 신성한 이름 뒤에 숨어 끝내 단 한마디의 진정한 사죄조차 거부한 그들의 뻔뻔함과 도덕적 해이는 대중에게 분노를 넘어선 근원적인 경악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혈연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가족 해체 드라마의 교과서가 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 즉 가족 경영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30여 년간 연예계에서 성실함과 착함의 대명사로 불리며 쉼없이 활동해온 박수홍. 그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가족의 울타리를 견고히 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친형 박진홍 씨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관리되었다. 출연료, 광고 수입, 홈쇼핑 수익 등 박수홍의 땀과 눈물, 그리고 고독한 노력이 응집된 62억 원 상당의 자산은 친형 부부가 설립한 유령법인과 개인 계좌로 교묘하게 유입되었다. 그들은 박수홍 모르게 이 돈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심지어는 이 돈으로 박수홍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야 할 노후 대비 자금까지 잠식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혈육의 이름을 빌린 30년간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착취 시스템이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 본인이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도 형과 형수에게는 생활비를 아낌없이 지원했으나 정작 본인의 통장 잔고는 0이었다며 이중적인 삶의 괴리를 고발했다. 이 62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박수홍의 청춘과 미래를 통째로 훔쳐낸 배신의 금액이었다. 검찰은 횡령수법의 악질성에 주목했다. 법인을 통한 자금 세탁, 개인 용도의 법인 카드 사용, 그리고 박수홍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등 그 수법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철저히 악용한 것이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계획성과 체계성을 중형 구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으며 이들이 박수홍의 삶을 얼마나 뿌리 깊게 파괴했는지 입증했다. 재판 과정 내내 박진홍 부부의 태도는 뻔뻔함의 극치로 대중의 분노를 넘어 체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법정에서 억울하다, 오해다, 우리가 먼저 박수홍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쏟아냈고 자신들의 행위를 가족을 위한 관리 또는 정당한 급여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눈물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는 오직 법의 심판을 피해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노련한 피고인의 연기에 불과했다. 피해자인 박수홍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사죄의 제스처는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소유지 검사는 이들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중형 구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서 버림받았다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까지 안겼다. 그 고통은 단순한 우울증을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 내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피해자인 박수홍을 비난하며 사태를 왜곡하려는 태도는 법정의 권위와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태도는 엄벌이 불가피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징역 7년과 3년이라는 무거운 구형은 법의 심판이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짓밟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들의 회개 없는 눈물은 결국 사법 시스템의 분노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건이 박수홍에게 남긴 상흔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혼의 파괴였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박수홍이라는 인간의 30년 청춘 전체를 형과 형수가 부정하고 짓밟은 행위다. 그의 삶의 근간이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이라고 절규했다. 금전적 피해를 넘어선 정신적 피해의 무게는 박수홍을 깊은 심연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몰아넣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그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극심한 고독과 죽음의 문턱에서 싸워야 했다.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은 박수홍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박수홍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나 돌아온 것은 파멸과 사회적 조롱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과 폭로전은 대중에게 가족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섭고 추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박수홍의 고통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만연한 가족 이기주의라는 깊은 질병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외침이 되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대중은 박수홍에게 폭발적인 공감과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그의 절규에 공명하며 박수홍 씨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당한 배신은 돈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인격살인이다며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만연한 가족 간의 금전적 착취와 약자를 향한 횡포에 대한 대리 분노의 표출이었다. 특히 대중은 박수홍이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적 투쟁을 시작한 것을 정의의 구현으로 보았다. 그의 외로운 싸움은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며 대중은 그가 잃어버린 평범하고 안전한 행복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온라인상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그리고 수많은 격려의 시즌은 박수홍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하고 강력한 희망의 끈이었을 것이다. 대중은 이 사건의 결말이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도덕적 승리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극심한 시련과 영혼의 고통을 겪었지만 박수홍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다. 그는 횡령과 배신이라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늦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위로와 안식처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오랫동안 간절히 염원하던 첫 아이를 품에 안는 경이로운 기쁨을 누렸다. 횡령범들이 빼앗으려 했던 평범함과 소박한 행복이라는 가치는 박수홍에게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는 그가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에 대한 가장 값진 보상이자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현재 삶은 횡령과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변이며 탐욕이 결코 진정한 행복을 이길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박수홍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방송용 가면이 아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끝에 얻은 진정한 삶의 승리를 대중에게 웅변하고 있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이제 모든 관심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운명의 그날로 쏠리고 있다.
오는 2025년 12월 19일 법의 저울이 박수홍과 그의 친형 부부에게 내려줄 최종적인 심판은 단순한 형량의 계산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가장 근원적인 혈육한 이 배신에 대한 단호한 경고가 될 것이다. 법은 과연 박수홍의 잃어버린 청춘과 산산조각 난 가족의 믿음을 얼마나 되돌려줄 수 있을까?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중형 구형 앞에서도 끝끝내 사과 한마디 없었던 그들의 악마적인 뻔뻔함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심판의 날, 법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증명하고 고통받았던 박수홍에게는 진정한 지혜와 새로운 시작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끝내 혈육의 배신 앞에서 피 흘렸던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으로 한국 사회의 가족 윤리에 대한 가장 아픈 화두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